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우리 시장의 오미크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일지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크셨죠.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러스 소식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반도체, 자동차잖아요.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전체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던 10월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됐던 것도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때문이었거든요. 이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 출하 감소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죠. 출하 지수는 지난 9월 287.6포인트였던 것이 10월에는 261.2포인트로 위축됐습니다. 이 출하가 정체되다 보니까 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큰 폭의 증가를 보였어요. 지난 9월 148.2포인트였던 것이 10월에는 무려 195.1포인트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델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7월 달부터였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시작되었던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바이러스에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요일 새벽 미 증시는 또다시 하락했었죠.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게 중론인데요. 하지만 꼭 그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발언 이전에 미 국채 금리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미 1.41%까지 하락했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이게 1.5%까지 반등을 줬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곧장 1.46%까지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을 억누르는 중심 악재가 오미크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오미크론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냥 금융 전문가의 시각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간추려보죠. 지난 11월 26일 WHO에서 돌연변이종 바이러스를 위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최초로 발견됐던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죠. 또한 즉각 우려 변이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오미크론의 변이의 특징은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50개의 돌연 변이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이 중 35개는 스파이크 프로틴에서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15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분, 요 슈렉 귀처럼 생긴 거요. RBD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딱 달라붙으려면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결합을 만드는 이 RBD에서 무려 15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 문제는 감염 전파력이 무척 강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격리자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티끌만큼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이 외에는 딱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판독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2주는 걸려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저 WHO에서 매우 위험한 변이종이다라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이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패닉에 이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 다른 셧다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한때 시장이 안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전 세계에 확산되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모더나 CEO의 발언에 의해서 다시 화요일 투심은 냉각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조금만 좀 말씀드리죠. 사실 저는 오미크론을 그다지 위중한 문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 10분에 고객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구라고 하는 거시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마도 바이러스와 비슷할 겁니다. 인간들이 지구 위에서 살면서 부득이하게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인간들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차별 파괴 행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이 지구를 좀 더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미시적 존재인 바이러스들도 굳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쪽으로 진화하진 않았을 겁니다. 죽이고 나면요, 또 다른 숙주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겪느니 그냥 인체와 타협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였던 히브는 이미 독성이 많이 약해져서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공포의 에볼라 바이러스도 사망률이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오미크론을 인지하고 이 보건당국에 신고했던 남아공 의사 구체 박사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그냥 가볍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피로감을 좀 느끼는 정도라서 집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독감 정도인 셈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개발했던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긴츠부르크 역시 돌연변이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감염 순간부터 폐로 침투하기까지의 이행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는데 이는 오미크론의 중증 진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연준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라파엘 바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오미크론의 부정적인 영향은 델타보다 작다라고 언급했어요. 전염력이 델타 이상이다라는 것은 모두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부정적 영향이 델타보다 작다면 결국 독성이 작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월 의장도 한마디 했는데요. 바이러스의 위험보다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했어요. 그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사람들이 대면하면서 일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그러면 노동시장 개선이 느려지고 공급망 차질이 재차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을 넌지시 흘림으로써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주요 백신 업체들도 오미크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파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는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능이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략 2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화이자의 CEO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의 중증 진전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설령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6주 이내에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도 했었죠. 물론 극히 일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독성과 전파력이 델타에 비해 무려 6배 정도 높다고 주장하는 박사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독성이 설령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류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해 둔 상태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건 개발 단계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했어요. 오미크론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커버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일부에서는 기존 백신의 무용로를 주장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치료제는요, 달라요. 시작부터 타깃을 스파이크 단백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오미크론에도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다소 강해졌다고 해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만큼은 돌연변이에도 약효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델타에 비교해서 시장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파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사망 감소율을 무려 89%나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봐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미크론이 주가의 급락을 오히려 막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아주 작은 소음으로 주변의 큰 소음을 지워버리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처럼 말이죠. 저는 사실 오미크론보다 델타의 재확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시하고 있던 것은 베트남의 확진자 수 급증이었어요. 델타는 전파력도 강하지만 독성은 크게 순화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변종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 베트남 확진자 수는 13,300명으로 6주 전 대비 4배에 달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에 가려져서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델타가 다시 확산된다면 공급망 충격이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주시했던 것은 지난주 목요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현황이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총 89억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에 비해 1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란 얘기죠. 게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매 소매 협회에서는 10% 전후의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잖아요.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는 점 역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이건 자칫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단정적으로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선 주말에 오미크론 뉴스가 강타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도 퍼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 협조적이지 않아요. 오미크론의 정체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처럼 붐비는 곳에서 느긋하게 쇼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한 전미소매협회의 해명도 일리가 있어요. 그들은 미국인들의 약 28%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쇼핑을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물류대란 이야기는 11월 초순부터 모든 언론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매대에 물건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올해 쇼핑 시즌에는 할인율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굳이 할인율도 크지 않은데 사고 싶었던 물건이 빠져버리기 전에 미리 쇼핑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근사하게 덧붙여놔도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아무런 필터 없이 노출됐다라면 다우지수가 5% 이상 급락했다고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커다란 악재를 살짝 가려준 셈이죠. 뿐만 아니라 12월 15일 이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아직 정부 부채 문제도 미해결된 상태예요. 실제로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당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과도한 반응은 이롭지 않다. 이건 바이러스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너무 과도한 반응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블랙락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의 공포를 들이우고 있지만 당사는 여전히 증시 투자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효용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투자 결정을 유보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미크론의 정체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매도는 물론이고 신규 매수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희망적 해석이 부정적 전망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음에도 이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덜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이 모더나 CEO 발언에 더 무게가 실려서 움직였던 이유는 우리네 산업 구조가 바이러스에 너무 민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저 역시 블랙락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성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 언택트를 겨눌지 컨택트로 갈지를 결정해야만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오미크론을 분석할 때까지 매도는 물론 매수도 없이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설령 독성이 다소 높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매도를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같은 뉴스에 똑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코로나19이 발표됐을 때 어땠어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36%나 하락했었습니다. 그보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가 창궐했을 때는요.
조정폭이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게다가 89%까지 사망과 입원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제까지 우리 인류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델타로 인한 낙폭보다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델타가 여전히 더 두렵습니다. 오미크론은 미지수인 반면에 델타는 여전히 상수로 남아 있으니까요. 특히 접종률이 낮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확산이 재개된다면 백신이 부족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셧다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네 자동차나 반도체 혹은 그 밸류 체인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바이러스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있고 거의 2년을 끌어온 바이러스도 이제 인체와 적절한 타협을 할 수 있는 끝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현재 포트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오미크론의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서 기보유 업종에 대한 비중에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세계 증시에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오히려 델타 변이가 더 확실한 위협이며 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밸류체인들까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